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계신 김주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러분들 화면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은 눈이 아주 부리부리하고 또 이 팔자 수염이 있는 분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이 얼굴을 많이 보았을 텐데, 단재 신채호 이 선생입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역사와 관련해서도 들은 바가 있을 거고, 또 이 문학도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단재 신채호의 어떤 그 삶과 문학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화면을 잘 봐 주시죠. 지금 내가 이 PPT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더니 굉장히 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모두의 그 PPT와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은 주로 이 붉은색 이 테두리가 그냥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단재와 어떻게 이 관련이 되고, 또 내가 왜 하필 이 배경 화면을 이런 어떤 그림을 갖고 사용했는지를 이 강연을 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현대 소설을 전공을 했고요. 이 단재 신채호에 대해서는 한 20여 년을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단재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단재 문학 주에도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문학 연구초도 냈고요. 지금도 계속 그 단재의 어떤 작품들을 읽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신채호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가로 주로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게 또 아와 비아의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다. 이런 말도 알고 있을 텐데, 이 단재는 이 여러 분야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단재는 1880년도 태어나셨는데요. 1900년대 들어와서 그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 황성신문에 이제 주필을 1905년부터 한 1907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 애국적인 어떤 기치를 내걸었던 대한매일신보에 1907년 11월부터 일제강점 이 직전인 1910년 한 5월 하순까지 주필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업신문은 이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간된 1912년에 발간된 신문이에요. 여기서도 이 주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대한은 1919년 이 상해에서 발간된 신문인데, 여기서도 주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신문에 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을지문덕이라든가 또 이 이순신전, 그리고 최도통전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꿈하늘, 그 다음 용과 용의 대격전, 이런 어떤 영웅전기라든가 문학 작품들을 쓰신 분입니다. 문학 쪽에서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잘 알려지기로는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애국 계몽기에는 그 독사실론이라는 어떤 이 역사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20년대에는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상고사는 원래는 이제
이 조선사인데 쓰여지기는 20년대 쓰여졌는데 이 30년에 이제 그 30년대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올해가 이제 작년이 그 3.1운동 이 100주년 해가지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조명을 했었는데 단재 선생은 이 독립운동가로서도 이 활약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의열단 그러면은 그 의열단과 관련된 영화들도 나왔는데 의열단 선언서가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겁니다. 그 의열단 선언서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애국 개몽기에는 이 전통적인 어떤 문인으로서 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애국 개몽기 언론 활동을 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실천적인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에는 그 무력투쟁을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선도를 하게 되죠. 그 어떤 사이에 이 문학 창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언론인, 문학인, 역사가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문학, 그다음 사,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은 전통적 문인들이 주로 하는 거였고요. 이 언론인, 문학인, 역사가 이거는 흔히 우리가 문필가로서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대중들을 계몽하는 그런 어떤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문필가로서의 어떤 그 활동이었다라면은 이제 독립운동가는 그야말로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의 활동, 말하자면 몸으로 이 어떻게 보면 민족운동을 벌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초창기에는 주로 뭐 이상도 연구를 했고요, 김동리를 연구하기도 했고 여러 어떻게 보면 뭐 최윤이라든가 이 작가들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이 열심히 한 어떤 그런 장르의 어떤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염상섭이다 그러면 염상섭 여러분들 뭐 염상섭이 어떤 활동을 했냐 그러면 당연히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다, 3대다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을 썼다. 그 소설이죠, 그죠? 그러면 소설가 염상섭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김소월이다, 한용운이다 이런 사람들은 시인 어떻게 보면 김소월, 한용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를테면 김소월이다가 한용운도 소설을 썼고요. 또 뭐 이광수 같은 경우도 시를 썼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장르의 활동을 했지만은 우리가 소설가, 시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활동을 했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장르에 대해서도 활동을 했지만 그만큼 제대로 활동을 그러니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제 이 문학에서 그래도 이상 같은 경우는 이상은 소설가로서도 조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시인으로서도 조명을 받죠. 그리고 이 수필가로서도 연구가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장르에 걸쳐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상의 어떤 문학적인 이 스펙트럼이랄까요?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럼 이상은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뭐 구획으로 나누면은 문학인으로서 활동을 한 거죠. 그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재 선생 같은 경우는 문학인으로서 아까 이 지금 뭐 그 애국 전기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 썼고요. 또 뭐 소설도 썼고요. 뭐 다양한 어떤 장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론인, 역사가, 독립운동가 한 사람으로서 1인 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또 이 구절을 쳐보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역사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죠. 그런데 단재 선생이 역사를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지금 역사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거는 단재 선생의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단재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이 말로 이 처칠이 했다라고 합니다. 1940년도 했다라고 하는데 나도 요거는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그 인터넷에는 잘못된 지식들이 워낙 많이 어떻게 보면 이 유포가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터넷에 올라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진짜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처칠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단재가 이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글을 찾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여러 사람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내가 읽은 단재의 어떤 글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읽은 단재의 글이라는 거는 지금 이 독립기념관에서 단재 전집이 총 9권으로 그 목차까지 치면은 10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단재 전집에도 이런 구절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와전된 건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단재가 역사를 중시해서 이 역사 연구를 어떻게 보면 했고 또 이 역사에 대한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단재가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재가 역사와 관련해서 했던 이 몇 구절을 내가 올려놔 봤습니다. 역사가 있으면 나라는 흥하지만 역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역사가 있는 나라가 흥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계몽기의 이 독사실론이라는 역사 관련 글을 쓰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어지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국가관념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단재 같은 분은 이 삼국사기를 지은 어떤 김부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이승만이 이 초대 대통령이었죠. 이 임시정부 시절에 미국의 위임 통치를 내린 것도 이 주체의식과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해서 대단히 이 비판을 합니다. 민족과 역사,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국가의 명맥을 보유하고자 하면 역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이게 독사실론이 1908년 무렵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이 외교권을 박탈해 가고 우리는 점차 어떻게 보면 식민화의 어떤 길을 걷는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무너지는 어떤 국맥을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역사를 잃어버리면 뭐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이 단재가 했는 말과 유사하지만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단재 역시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인 겁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제 강점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희망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열어가자라는 어떤 측면에서 역사를 강조했고 또 역사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역사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이 많이 떠도는 어떻게 보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단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릴 적 어떻게 보면 문학 사파가 있습니다. 이걸 뭐 6살에 썼다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자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그 밑에 다시 설명을 달았는데, 밑에 어떻게 보면 그 번역만 달아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한자로 썼느냐. 여러분들 이 한자로 원래 쓰여졌고 밑에 해석은 내가 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아마 뭐 여기서 아는 글자도 있을 거고 모르는 글자도 있을 거예요. 자, 조출 VC. 이 조는 여러분 아침조고요.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깨어나서 어떻게 보면 나오죠, 그죠? 나와서 부라는 거는 여러분들 짐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를 짐지니 이렇게 됩니다. 이 씨를 아침에 나와서 일어나 나와서 이 씨를 어떻게 보면 지고 논거지 닭이라. 여러분들 이 논이라는 건 여기서는 음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논을 그러니까 갈것자죠, 그죠? 논거지. 논을 가니 땅이 다는 여러분들이 쟁기로 땅을 갈면 흙이 막 일어나는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설명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이 네이버 백과에 있는 그 그림을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씨 할 때 이는 이 모양이 내가 이제 그 썰의 이라고 그러는데요. 썰애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썰애. 그 다음에 이 씨자는 바로 옆에 있는 이걸 우리가 쟁기라 그러는데 쟁기 씨입니다. 쟁기 씨. 성씨 할 때 씨죠, 사실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게에다가 이 썰애와 쟁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을 가니 땅이 많이 일어난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한자의 음과 그 훈을 빌어 가지고 시를 쓴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발랄한 시입니다. 나도 어릴 적에 이제 이 시골에 태어나 가지고요. 요즘은 이 시골의 농사들이 거의 이 기계화되어서 사실 썰애라든가 쟁기 같은 경우는 민속 박물관 같은 데서나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됐는데요. 아마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농기구 이런 것도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봄에 이제 우리가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그리고 논을 갑니다. 근데 논은 모내기를 하려고 하면은 땅을 아주 고루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논을 1차적으로 쟁기로 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를 심기 위해서 다시 썰애로 이걸 이제 이 논을 골고루 평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모심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전경을 단재는 어릴 때에 아주 잘 이 시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저 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우면서요. 이 시, 우리도 뭐 이를테면 한국어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있지만은 한자의 어떤 이 모양을 가져와서 이 시로 썼고요. 또 닭이 흙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논을 가니 저거 아마 이 중국인한테 한자를 아무리 잘 아는 중국인이더라도 가져가면은 저건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 음가,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그 이두라고 그러죠. 이두. 혹은 또 향찰이라 그러는데, 한문의 음과 훈을 빌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 말로 표현했던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재의 어떤 이 천재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 증언들이 많은데 이 신영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일남첩기인데 12살 때 단재가 이미 경서라는 건 여러분들 뭐 이 사서 삼경 뭐 사서 오경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시경, 서경, 역경, 뭐 주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서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 말고도 이를테면 불경이라는 이런 것도 뭐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서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 걸 능히 독파하며 무엇이든지 일람첩기예요. 한번 딱 보면은 문득 기억한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기억력이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서세충이라는 사람은 일목십행, 이 일목이라는 건 한눈으로 이 한 번 눈을 딱 보고는 이 10줄씩 본다라는 겁니다. 10줄씩. 한 번에 10줄씩 쭉쭉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독서 빠르기가 마치 나뭇잎에 스치는 비바람 같다. 여러분들 비바람이 불면은 나뭇잎 휙 하면서 지나가죠. 그죠? 그런데 나도 책을 많이 읽으려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읽는다라는 거는 뭐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읽는다라는 독서와 기억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단재는 이 많이 기억하는 거, 빠른 시간에 많은 책을 보는 거, 여기 아주 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재의 삶을 크게 보면은 일제강점을 분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900년대 주로 1900년부터 1909년까지 이거를 이제 이 애국 개몽기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조금 더 길게 잡아가지고 1910년 8월 29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제각 이 강점을 했죠. 병자 수호 조규를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직전에 5월 하순에 이제 단재는 중국 청도로 이제 망명을 떠나요. 그럼 그 망명을 떠나는 이 시점, 말하자면 태어나서 이 국내에 살았던 시점, 이 시점에 이루어진 어떤 단재 활동, 그 다음에 망명 이후에는 중국에 잠시 있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도 좀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해도 좀 머물렀었고요. 북경에 이제 머무르는 게 제일 오래됐죠. 21년부터 28년까지 머물고 28년도에 이제 국제 위체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는 바람에 36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1910년 일제강점 이전 애국 계몽기의 단재 활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재는 1880년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출생인데요. 이게 지금 행정 어떻게 보면 구역으로 보면은 대전시가 됩니다. 대전시. 대전시에서 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살에 이 충북 청원으로 이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어떻게 보면 또 어린 시절 살게 됩니다.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한문을 수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8년 요 무렵에 아마
요 무렵에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성균관에 이제 입교를 하고요. 이때 이제 그 독립협회에도 어떻게 보면 그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이 성균관으로부터 이제 이 박사를 수여받고요. 그리고 황성신문 주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7년 11월경부터는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독립단체인 어떤 신민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8년에는 이 가정잡지라는, 이 가정잡지는 주로 어떤 부녀들을 위한 이 잡지입니다. 한글 잡지였는데 여기에서도 이 주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이라든가 뭐 이 익모초 이런 어떤 그 전기 또는 소설을 쓰고요. 이 독사실론이라는 어떤 역사 에 관련된 이 글을 집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이 천의당시야를 집필을 하는데 천의당시야는 애국계몽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비평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에 그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걸 알고 이제 그 해외 망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도통전이 이제 이 연재가 되는 중이었는데 연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요. 그 상편으로 상편종 이 마무리를 하고 청도로 이 망명했다가 다시 이 러시아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국 계몽기 이제 그 1910년 이전에 단재 문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어렸을 때 이 전기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이제 뭐 그 을지문덕도 있고 이순신전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 인물전이 있었을 텐데 애국 계몽기에 이제 그 단재는 그런 어떤 주로 영웅전기의 번역이라든가 창작에 이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단재가 맨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낸 책이 그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었습니다.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 책은 이태리를 건국한 3명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마치니라든가 카브루라든가 가리발디가 어떻게 이 이태리를 건국했는가, 그 건국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번역을 했습니다. 역수를 한 거죠. 역술.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이 역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황성신문에 있으면서 월남망국사를 또 이 발췌해 가지고 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웅 전기를 창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이 영웅 전기로 쓴 사람, 쓴 대상이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이제 이 지금 지금 저기 뭐야, 여기는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해놨는데 뒤에 이제 을지문덕 다시 이 그림하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1908년에 이제 냈고요. 그러면은 이 을지문덕은 대동이라는 거는 큰 동쪽이라는 건데, 이 우리나라를 중국에 비해서 동쪽에 있다 해가 동국 또는 대동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4천제라는 건 4천년입니다. 4천년 동안 제일 위인이라는 거죠. 제일 위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쓰는 게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이거는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그 연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군 가운데서 제1위인이다. 우리가 그 첫 번째다 이거죠. 이순신을 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도통전은 19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1910년 그 5월 하순까지 발표가 됩니다. 다만 이 연재가 중단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는 상편 하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속 어떻게 보면 연재를 하려고 했지만은 시세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상편만으로 끝내고 어떻게 보면 이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거는 이 동국 거걸 채도통, 이건 채도통전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제미 한인 소년서회에서 1912년에 500부를 발간합니다. 500부를 발간했고요. 지금 이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은 국한문으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고요. 또 대한매일신보가 국문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다시 번역돼 가지고 이순신이 실립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미 1908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발매 및 반포 이 금지도서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단제의 그런 주로 어떻게 보면 애국 계몽적인 어떤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이 영정이었기 때문에 발매 및 반포 금지 도서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일제하 금서라고 하죠, 그죠? 금서에 지정이 되는데 이 테리 건국 삼걸전은 이거 자체가 건국 이야기니까 이게 1911년 저거는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발매 및 반포 금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천제 제일위인 일지문도 이것도 단행본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발매 금지를 합니다.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전은 신문에 실렸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걸 일일이 필사를 해 가지고 필사해서 지금 유통되는 이순신전이 단제가 지은 거요. 이것도 몇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발매 및 반포 금지 도서로 지정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죠? 동국 거걸 채도통전은 1913년에 발매 및 반포 금지도서, 일제하 금지도서로 지정이 돼요. 그럼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은 금지가 안 됐는데 동국 거걸 채도통전은 어떻게 금지가 됐느냐? 여러분들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사본은 있지만은 단행본으로 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지 도서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가 신문을 일일이 이걸 붙여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태리 건국 삼걸전과 대동 사천제 제일위인 을지문덕은 발행 당시 이미 단행본으로 나왔던 거고요. 동국 거걸 채도통 이거는 신문에 연재됐던 거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행이 된 게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미 한인 소년서회에서 이 제미 한인들을 위해 가지고 애국심을 고양하자라는 어떤 차원에서 500부를 1차적으로 발간합니다. 근데 이 책들이 일부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913년에 동국 거걸 채도통 이 채도통전도 마찬가지로 이 발매 및 반포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을지문덕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이 하단에 그림이 이제 을지문덕 이게 이제 광학서포 이 대한 황성 광학서포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을지문덕의 어떤 이 상이고요. 요게 1900 보면 8년에 간행된 을지문덕의 모습입니다. 표지입니다. 표지 안에 이제 이 을지문덕의 어떤 이 모습이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을지문덕은 단제가 대단히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을지문덕을 왜 중시했냐? 먼저 여러분들이 을지문덕과 관련해 가지고 을지문덕이 여수장, 여나라 어떻게 보면 이 수나라 장수 여수장 우중문,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주는 시 이거를 보면은 왜 이 단제가 을지문덕을 중시했는지를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자로는 밑에 이제 이 오원 어떻게 보면 이 절구로 나와 있는데요. 그대라는 거는 이 수나라 이 장수 우중문을 얘기합니다.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그 을지문덕의 어떤 그 호탕함, 그리고 또 그 당시로 보면은 이 고구려보다는 이 수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잖아요. 결코 쫄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갖고 노는 그런 어떤 호탕한 기계, 담력, 이런 어떤 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이미 우리나라 4천년 역사 가운데서 이 제일 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을지문덕, 왜 을지문덕이냐 그러면은, 을지문덕은 이 수나라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세와 이 자존을 드높였던 자주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주적인 인물. 그 단제가 이제 조선 1000년대 제1대 사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에서는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묘청의 서경천도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선 이 1000년대 역사 가운데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그 대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청을 어떻게 보면 저걸 했던 그러니까 묘청은 서경파였죠. 개영파 김부식은 어떻게 보면 묘청을 쳐가지고 결국 이겼죠, 그죠? 이 묘청이라든가 정지상은 그야말로 이제 이 서경을 천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수도를 옮겨가지고 북방을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국과 화의를 어떻게 보면 취한다든가, 또 이 개경을 고수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을 드높인다라든가,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이 모화 또는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식을 지녔던 이 김부식 같은 인물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또 묘청 같은 인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을지문덕을 높이 평가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세와 자존을 아주 드높였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주적인 인물이라는 거. 이 나라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보면 탈출하고,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어떻게 촉구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을 어떻게 보면 이 전으로 쓴 거는 새로운 영웅이 출연해 가지고요. 당시만 해도 1908년 이미 이 1905년 을사늑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1910년까지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뭐 그야말로 식민지화 과정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어떤 이 바람 앞에 이 촛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누란 이 지위의 어떤 상태, 이 위기의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어떤 이 역사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간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단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영웅을 어떻게 보면 기록하여 미래의 영웅을 부르노라. 지나간 영웅을 기록하여 미래의 영웅을 부르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을지문덕은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계몽적인 어투하고, 그 다음에 이 논평,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가 이 단제 신채호의 어떤 주제의식과 이 계몽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이순신전입니다. 내가 이순신전이 이제 대한매일신보 지금 이거는 국한문판입니다. 거기에 실렸는데 이 위인 유적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금협, 이 산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금협산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단재 신체호의 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장 서론 해가지고 뭐 이 오호라 해가지고 이제 이 작품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이 대리건국 삼걸전은 어떤 표지를 내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도 표지를 내세웠죠. 근데 이거는 그걸 내세우지 못했는 게, 물론 이게 이제 필사본은 있지만은 이거는 신문에 연재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최도통도 신문에 연재됐지만은 이 재미한인 소년서에서 그 500부가 간행돼 가지고 그건 책자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은 을지문덕전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순신전을 썼느냐? 여러분들도 뭐 그 지금 이순신 동상이 광화문에 있죠, 그죠? 광화문에 그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지금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그 사라졌어요. 거기 계속 있어요. 네. 지금도 거기 있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에 이 동상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있었는데요. 누구 동상이었을까요? 바로 그 세종대왕 동상하고요. 이순신 어떻게 보면 동상이었어요. 뭐 세종대왕 동상은 지금 그 이 광화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순신 동상은 딱 서가지고 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을 어떻게 보면 이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뭐 이순신을 닮아야지라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그 떠돌았다라는 거죠. 이순신의 그 어렸을 적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료가 많았어요. 거기에 어떤 충실한 어떤 전기라는 거예요. 이순신을 어떻게 보면 내세운 거는, 이순신은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인물로 그리고 이 비교적 자료를 어떻게 보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한 민족적 구국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죄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어떤 침략을 받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순신과 같은 그런 어떤 기상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 일본을 어떻게 보면 그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순신전에서 단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본과 대적한 이 중에 우리나라 명예를 대표할 만한 거룩한 인물이 이순신이다. 그래서 이순신을 쓴다라는 거예요. 달리 보면은 그 일본에 어떻게 보면 대항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켜낸 어떤 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요. 또 달리 이순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 옥에도 갇혔었고요.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뭐 그 23전 23승이었습니까? 그렇게 그 일본에 이 패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자주적인 역량으로 그들을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바로 1908년 이 시기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어떤 인물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순신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국거걸 최도통인데요. 아마 최도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할 거예요. 이 거걸이라고 했는데, 동국은 아까 대동처럼 한국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국이고요. 그 거걸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인걸,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최도통. 여러분, 최도통이 누구냐면 최영 장군을 말합니다. 최영 장군은 이 고려와 이 조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눠질 때 그 어떻게 고려 쪽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한테 져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달리 얘기하자면 영웅이었지만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입니다. 앞에 을지문덕이라도 이순신은 자기 뜻을 이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패한 어떤 영웅인데 그래도 그가 지녔던 어떤 사상은 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상무정신 그리고 화랑정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최영 장군은 그 사대주의에 물든 노예 사상을 척결하고 민족 주체 사상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 계몽기에는 정론, 그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에 대해서 바른 언론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이 단재가 언론인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뭐 대안의 희망, 그다음 대화와 소화.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있어도 대화와 소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날을 보면 마침내 죽을 것이요 죽지 아니하는 날을 보면 반드시 길이 죽지 않으리라. 단재가 보기에 이 안중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화적인 인물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대화적인 나예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이 물욕이나 추구하고 사욕이나 어떻게 보면 국가는 돌보지 않고요 사욕이나 취하려는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소화적인 어떤 이 인물이 되는 거죠. 단재는 대화적인 인물을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 비평으로는 이 근래 국문소설 저자의주의, 이게 원래 제목 근금이에요. 근금은 뭐 요즘 말로 하면 근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설은 국민의 나침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애국 계몽기의 가장 중요한 시화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천이당 시화. 중국의 이제 단재와 필적하는 그런 인물로 량치차오가 있어요. 단재는 양치차오의 어떤 저서를 많이 읽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계초 그러죠. 양계초. 양계초는 은빙실 시화를 써요. 은빙실 시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이 문학계 시계 혁명을 했는데 진화 시계 혁명을 주장을 해요. 단재는 이 천이당 시화에서 동국 시계 혁명,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학 계량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량론을 주장하냐면은 강무한 국민은 그 시부터 강무하고 문약한 국민은 그 시부터 문약하나니 나라의 문약을 돌이켜 강무하게 하려면 불가불 그 문약한 시부터 계량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학이 강해지면은 그 국가도 강해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문학의 계량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강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설로는 뭐 이 그 효의 문제를 다룬 익모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의 이 단재 활동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